먼저 오늘은 특별히 이 진순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매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간장 베이스의 진순이가 오늘 메뉴에는 좋습니다. 인자팬에 대패 삼겹살을 100에서 150g 정도만 넣어주고 양파도 4분의 1개를 대충 썰어서 넣어줍니다. 추가로 양배차도 양파와 비슷한 양이 나오도록 썰어서 넣어줍니다. 그러고 센 불에서 넣은 채소와 삼겹살을 부릉부릉부릉 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짝 볶아줍니다. 양파와 양배차 숨이 죽고 고기도 잘 볶아졌으면 불을 약불로 내려줍니다. 여기에 진순이의 불맛 스프를 한 봉 다 넣어주고, 이때 내가 넣은 야채와 고기 양이 적거나 혹은 밥 맞추기가 힘든 요리 초보분들은 불맛 스프를 절반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뻘건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고 이제 다 같이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이때 스프와 고춧가루의 입자가 곱기 때문에 시큼게 금방 타버릴 수도 있으니 빠르게 볶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물을 종이컵 2컵 부어주고 숙주 한 줌과 면도기도 넣고 건더기 불맛 스프도 다 넣어줍니다. 추가로 돈가스 소스를 2스푼 넣어줍니다. 만약 돈가스 소스가 없다면 굴소스 한 스푼과 설탕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돈가스 소스보다 굴소스 한 스푼과 설탕 한 스푼을 넣는 게 더 맛있습니다. 이제 면이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국물이 짜가가 면이 안 익을 것 같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물을 조금씩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면이 다 익었으면 마지막으로 후추를 넉넉하게 뿌려주면 진순이로 만든 고기 볶음 짬뽕이 완성됩니다. 인자팬에 식용유를 한 스푼 넉넉히 둘러주고 된장 반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된장을 기름에 적셔주면서 진한 갈색빛이 띠게 튀기듯이 볶아줍니다. 지식백과에서 보면 춘장은 콩을 주 원료로 소금을 섞어 발효 숙성시켜 캐러멜 색소를 넣은 것이라 나오고, 된장은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킨 것이라 나옵니다. 이렇게 된장을 기름에 바싹 볶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을 만들고 냄새 또한 춘장을 볶는 듯한 향이 나게 됩니다. 예전 된장을 살짝 볶아서 만든 된장찌개의 댓글에서도 된장을 너무 오랫동안 볶으면 짜장 맛이 날 수 있다고 답변해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장이 살짝 그을린 듯한 진한 갈색빛이 띠면 된 겁니다. 여기에 먹다 남은 삼겹살이 냉장고에 있으면 좀에 넣어주고, 당연히 이런 건 없을 것 같으니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예쁜 사각 모양으로 썰어 놓은 양파를 한 줌 가득 넣어주고, 그러고 양파도 30초 정도만 빠르게 볶아줍니다. 양파를 볶다 보면 이미 된장은 이렇게 시큼게 탄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면 완전 검은색으로 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탔습니다. 이거 완전 석탄입니다. 하지만 오늘 포인트는 이렇게 춘장색처럼 거뭇거뭇하게 태워져야 합니다. 이제 물을 종이컵 1컵 플러스 반컵 부어주고 진순이 건더기 스프 한 봉지 다 때려놓고 분말 스프는 3분의 1에서 반 봉지 넣어줍니다. 이 말은 양파와 고기 등 넣은 재료가 많으면 반 봉지, 넣은 재료가 많이 없다면 3분의 1 봉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면을 넣고 여기에 설탕 반 스푼을 면 사이사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면 사이에 설탕을 뿌리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면 넣기 전에 설탕을 넣었어야 했는데 까먹부가 뭔가 신기한 비법인 것 마냥 넣어준 겁니다. 인자 면이 다 익을 때까지 3분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서서히 면이 풀리고 수분도 쪽쪽 빨아먹게 됩니다. 만약 너무 뻑뻑해가 잘 안 풀린다면 물을 조금씩 추가해가 익혀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그릇에 빼줍니다. 얼핏 보면 촉촉하게 끓인 짜파게티 느낌이 납니다. 여기 위로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하나 올려주고 있어 보이게 파슬리도 넉넉히 뿌려줍니다. 진순이의 화려하고 완벽한 변신을 볼 수 있는 된장과 진순이를 이용하여 만든 짜장라면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추가적인 재료로 통마늘을 넉넉하게 준비해줍니다. 마늘은 많으면 많을수록 맛이 좋습니다. 마늘은 꼭지를 다 따주고 본인이 썰 수 있는 능력만큼 두께 상관없이 편 썰어줍니다. 마늘이 두꺼우면 오래 볶으면 되고 얇으면 쪼매만 볶으면 되니 얇게 썰어야 한다는 생각 말고 대충 썰어줍니다. 자칫 방심하고 욕심 부리다가는 마늘과 손가락이 같이 썰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이소. 그리고 통마늘 5알 정도는 남겨놨다가 갈등으로 시게 질 익여주고 인자 칼질 잘한 척 하면서 대충 썰어줍니다. 인자 라면이 들어갈 정도의 물을 준비하고 물이 발발 끓기 시작하면 면 넣고 건더기 스프를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면이 풀릴 때까지 30초 정도만 익혀줍니다. 면이 살짝 풀렸으면 면을 빼줍니다. 이때 면 삶은 물을 버리지 말고 좀에 놔두는 게 좋습니다. 인자 팬에 올리브유를 대여섯 스푼 넉넉히 둘러줍니다. 원래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에도 올리브유가 넉넉히 들어가니 기름이 너무 많지 않나 라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썰어놓은 우리 푸마늘을 다 넣어주고 마늘을 기름에 튀겨줍니다. 튀겨 향긋한 올리브유 향과 마늘 향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마늘 겉면이 살짝 갈색빛이 띈다면 드디어 연패 끝에 1승한 질 익은 마늘을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이런 코딱지만한 매운 고추가 있으면 좋지만 그딴 거 집에 없으니 청양고추 하나를 준비해가 반 갈라서 잘게 썰어준 뒤 다 넣어줍니다. 넣은 재료를 한 번 더 다 같이 볶아주다가 미리 삶아서 빼둔 면을 넣고 면 삶았던 물을 3-4스푼 넣어줍니다. 여기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해도 좋지만 저희는 더 맛있는 만능 라면 스프가 있기 때문에 라면 스프를 반 봉지 넣어줍니다. 그러고 스프를 잘 섞어주면서 다 같이 볶아줍니다. 다 됐으면 면부터 빼주고 위로 마늘 건더기도 다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향을 더해줄 후추를 뿌려주거나 있어 보이게 파슬리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그냥 라면을 먹기 지겨우신 분들을 위한 한국인의 마늘이 많이 들어간 한국판 알리오 올리오 라면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인자팬에 식용유를 2-3스푼 눌러주고 양파 4분의 1개를 대충 채 썰어서 다 넣어줍니다. 이때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맛이 좋으니 아낌없이 주는 양파를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거 양파가 탄 거 아이가? 부릉부릉부릉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아. 양파가 흐물흐물해지고 거뭇한 부분이 보인다면 물 대신 우유를 2컵 부어줍니다. 그러고 면도 넣고 야채 뽀시래기도 한 봉지 다 넣어주고 분말 스프는 한 봉지 다 넣으면 짤 수도 있으니 3분의 2봉 넣어줍니다. 나중에 먹어보면서 간이 부족하면 남은 분말 스프를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좀 더 시뻘건 색감을 원한다면 고춧가루를 반 스푼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인자 면이 익을 때까지 잘 풀어주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꼬들면으로 해라잉. 면이 알맞게 잘 익었다면 제 이빨처럼 누런 슬라이스 치즈도 한 장 올려주고 매콤한 맛을 더해줄 이른 청양고추도 잘게 썰어서 흩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있어 보이게 파슬리도 뿌려 무마리해줍니다. 한눈에 봐도 꾸덕해 보이고 촉촉한 느낌까지 나는 매운 크림라면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빔 소스를 만들어 줍시다. 고추장을 반 스푼보다 작은 3분의 1스푼 정도 넣어주고 달달하게 설탕 한 스푼, 새콤한 식초 한 스푼 넣고 진순이의 불맛 스푼은 달달달 반만 넣어줍니다. 그러고 꼬숩게 참기름 한 스푼과 통깨도 한 스푼 넣어준 뒤 양념장을 잘 섞어줍니다. 섞어. 진순이 무시하는 거예요? 왜 스프를 반만 넣는 거죠? 단엄 짜요 달쿤. 본인이 뜬 고추장 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분말 스프를 반만 넣고 싱거우면 조금씩 추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자 팔팔 끓는 물에 야채 건더기가 들어있는 봉지를 탈탈 털어놓고 면도기도 넣어줍니다. 인자 면을 기존에 익히던 시간보다 30초에서 1분 더 익혀줍니다. 만약 추가로 콩나물이나 양배추, 새우 등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야채나 해물이 있다면 같이 넣고 익혀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면이 푹 잘 익었으면 물을 다 버려주고 차가운 물로 한번 샤워시켜줍니다. 그러고 물기를 한번 달달 털어줍니다. 이제 샤워를 마친 면을 다 빼주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다 부어줍니다. 그러고 막 잘 비비주면 끝입니다. 그래도 나름 요리 유튜버답게 설거지거리가 하나 늘어나지만 그릇에 덜어주고 삶은 김계란이나 김계란 후라이도 하나 올려주고 있어 보이게 파슬리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소외받던 진순이가 화려한 변신을 하였다. 진순이로 만든 비빔라면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이런 바지락을 200g짜리로 작은 걸로 한 봉 준비해줍니다. 이 정도 바지락 양이면 2,000원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제 바지락을 해감시켜주기 위해 물에 소금을 적당히 풀어준 뒤 준비해둔 바지락을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쇠숟가락을 넣게 되면 소금물과 스덴 혹은 철이 만나 화학작용으로 더욱 빠르게 해감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큼은 봉지까지 덮어주고 30분만 기다려주면 해감 끝입니다. 인자 추가로 마늘을 한국인이 좋아하는 양으로 준비해가 쓴맛이 나는 꼭지를 제거해주고 얇게 편 썰어줍니다. 만약 편썰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은 마늘을 칼 옆면으로 끼워주고 대충 칼질해주면서 타져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청양고추도 두어 개 준비해가 대충 썰어주면 재료는 준비 끝났습니다. 인자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고 썰어 놓은 마늘과 청양고추를 한 번에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마늘과 청양고추를 다 같이 볶아주면서 고추 마늘 기름을 내주게 되면 마늘의 맛과 식감도 좋아질 뿐더러 매콤하고 고소한 풍미를 내는 기름도 완성됩니다. 여기에 버터도 넣으면 좋지만 버터는 진순이에 사용하기 비싸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마늘 겉면에 갈색빛이 띄기 시작한다면 해감해둔 바지락을 다 넣어주고 바지락도 입이 쭉 하고 벌어지도록 한번 볶아줍니다. 그러고 물을 종이컵으로 한 컵 부어주고 진순이의 면과 건더기 스프는 다 넣고 분말 스프는 절반만 먼저 넣어줍니다. 그러고 뚜껑 덮고 찌듯이 익혀주면서 라면도 푹 익혀주시면 됩니다. 만약 좀 더 국물 있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물을 좀에 추가하면 되고 간이 싱겁다 하시는 분은 남은 라면 스프를 추가하여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면이 꼬들꼬들하게 잘 익었으면 빼주고 여기에 대파의 초록한 부분과 후추도 넉넉하게 뿌려주면 바지락찜 스타일의 바지락 라면이 완성됩니다. 이제 한 젓갈 집어가 한 무 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진순이로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이소.